저는 매학기 방학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아마 이번 년도 4월쯤이었을 거예요. 대학생활 마지막 여름방학에 떠날 여행지를 찾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티켓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구매 후 공부, 여행의 진리죠. 프랑스 하면 예술, 문화, 패션, 음식 등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죠. 그렇지만 전 뚜르드 몽블랑에 도전하기 위해 프랑스의 산악도시 샤모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뚜르드 몽블랑이란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 중 하나인 몽블랑을 약 10일간 한 바퀴 트레킹하는 코스로서 프랑스 산악도시 샤모니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다시 샤모니로 돌아오는 긴 여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여 완주한다는 목표를 갖고 여정의 첫 출발지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디며 주위를 한 바퀴 삥 둘러봅니다. 세상 처음 보는 풍경의 새소리까지 기분이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걷다 보니 금방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몽블랑 봉우리가 보이네요. 7월의 알프스 햇빛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도 이 맛에 걷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혼자 산 타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흔들리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입산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차림이 가벼운 거 보니 가볍게 즐기는 현지인분들 같아요. 저에게 신기한 이 모든 게 저 사람들한테는 일상이겠죠. 만년설이 녹은 폭포 소리도 적당한 물튀김도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산 넘고 물을 건너고 있네요. 그치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알프스 생태계도 많이 변했다고 해요. 이 폭포의 물줄기가 더 세지지 않게 환경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을 건너니 야생아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어요. 여자친구랑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엥? 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동화에서 보던 그런 꽃길이에요. 7월부터 9월까지 뚜르드 몽블랑을 할 수 있는데 꼭 제가 온 7월 초, 중순 그쯤에 방문해보세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걷는데 갑자기 경사진 눈코스네요. 전 등산화가 아닌 트레킹화라서 조금은 미끄러웠습니다. 더 가다보면 나오겠지만 눈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200g도 안 하는 가벼운 아이젠 추천드려요. 미끄러운 구간은 위험하기도 해요. 몇 번을 쉬면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잠시 노래 끊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산을 평지를 걷듯이 걸어요. 심지어 80대가 넘어 보이시는 할머님들도 물통 하나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올라오니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절 기다리고 있네요. 속이 뻥 뚫려요. 자, 다 쉬었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 봐야겠죠? 뚜르드 몽블랑 코스는 방금 보여드렸던 팻말들을 따라 본인의 체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루트대로 트레킹을 하시면 돼요. 탐험가 같이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첫 산장이 보여요. 끼니 좀 때우고 좀 쉬다가 오늘 박지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산에서 뭘 먹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산장에서 점심을 때우는데 저 정도 음식이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또한 산장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녁과 점심이 제공되고요. 간단한 세면세족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이용한 텐트 이용지는 하나로 한 6,000원 정도였습니다. 어떤 곳은 무료이기도 하지만 산장 근처에서 텐트를 치시려면은 산장 주인분께 꼭 허락을 맡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치 좋은 곳에서 간만에 자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풍경 좀 즐기다가 일찍 자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조금 왔는데 텐트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더 잘 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레킹 코스 중간중간에는 마을을 자연스럽게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2-3일에 한 번씩 보충하고
팻말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을까요? 자, 소마저 부럽습니다. 오늘 점심은 10,000불짜리 점심입니다. 끼니를 해결하면서 짐도 줄여가는 이 사소한 행복. 퀘벡에서 온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저런 가족여행은 매 순간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할까요? 깨끗하게 뒷정리를 마치고 마의 구간을 걷습니다. 좀 걸어봐서 그런지 눈길만의 매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중간중간 눈에 띕니다. 335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혼자 온 게 조금 외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정상에 올라와 같이 걸어온 친구를 불러봅니다. 트레킹 코스는 정말 많고 여러가지 길이 있지만 출발은 같은 날에 했다면 매일같이 보기도 해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목표는 같으니까요. 이렇게 산속에서 또 다른 시각을 배워갑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깊은 전우애가 생겨요. 반지원정대가 걷던 길 같아요. 순간 미끄러졌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정형화된 코스라고 해도 긴장을 풀면 안 되겠죠? 오늘의 박쥐 경치 아주 죽이죠. 산장은 한 사람당 5만원에서 비싼 곳은 10만원까지 받아요. 7월 초는 극성수기는 아니지만 7월 말부터는 산장 부킹이 끝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그렇지만 전 텐트가 있기 때문에 잠자리 걱정은 없답니다. 텐트를 걷고 내려가야 할 거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니 높이도 올라왔네요. 시작부터 급경사길인데 영화 찍는 것 같습니다. 눈을 오르기만 했지 내려가려 하니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진짜로 아이젠이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으로 가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썰매를 타버렸습니다. 엉덩이가 다 젖었지만 언제 또 타보겠어요? 근데 물통을 떨어뜨려서 다시 걸어서 올라갔다 왔네요. 네팔에서 트레킹할 때 구매했던 물통이라 저에게는 뜻깊은 물통이거든요. 말 나온 김에 물도 받고 참 1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먹었어요. 석회질이 많아서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전 오히려 더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정규 코스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로베르토 블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서 다 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팻말을 따라 잘 올라왔는데 산장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곧 있으면 해도 지고 배도 고프고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격한 마음에 새끼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때 감정이 떠오릅니다. 괜히 정규 코스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바위에 노란색 표시 보이시나요? 이 산장으로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너무 져서 팻말 대신 바위에 노란색 페인트를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덮여 있어서 제가 못 찾은 거였더라고요. 눈앞에 산장이 보이는데 정말 저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저기까지 가는데 몇 번을 쉬어간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되어버렸네요. 텐트를 칠 수 없어 산장에서 잤습니다. 여기로 올라오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지만 올라와 보니 남들이 볼 수 없는 풍경들을 혼자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산장 내부 찍은 영상은 없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만 찍고 있네요. 새벽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먼지를 싹 씻어가서 그런지 오늘따라 아침 공기가 더 맑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상 시간보다 빨리 이탈리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국경을 지나가 봤지만 걸어서는 처음이라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고요. 이태리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더니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비는 많이 오고 텐트 칠만한 곳은 없고 해가 지기 전에 마땅한 곳에 텐트를 폈고 모든 게 다 젖은 채로 벌벌 떨며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이 사진은 다음날 아침 사진인데 사진만 보면 참 평온해 보입니다.
이태리 코스에서는 밖에서 야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하산하여 캠핑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텐트를 설치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침에 젖은 텐트를 털어내다가 지지대를 꽂아 텐트를 세우는 중요한 클립을 분실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넋을 놓고 앉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하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테이프와 칼을 구매하여 클립 꽂는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완주할 때까지 텐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실 도피를 했었더라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제 자신이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이태리에서 보이는 풍경들이나 분위기들은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도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았고 사람들 또한 거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이태리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인지 영상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이태리를 떠나 스위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I는 이태리이고 S는 스위스입니다.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는 보지 못했었는데 역시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잘 보이는 법 같아요. 스위스 코스에 대해 듣기로는 볼 것이 없고 도로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뚜르드 몽블랑에는 어울리지 않으니 건너뛰라는 조언도 받았는데 또 이왕 시작한 거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진짜 차도밖에 안 나와요. 빨리 걸어서 프랑스로 넘어가야겠어요. 정말 여러 사람 말대로 스위스는 산보다 도보를 더 많이 걸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산에만 있다가 갑자기 조용한 도시길을 걸으니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스위스에는 산장이 많이 없고 주로 캠핑장이 많아서 거의 캠핑장을 이용해요. 가장 좋았던 점은 핫샤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스위스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렇지만 물가가 살인적이라는 점. 캠핑장도 1박에 3만원?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 돈이면 웬만한 도시 게스트하우스 가격이거든요. 얼른 프랑스로 들어가서 마지막 종착역 락블랑까지 뛰어가야겠어요. 저 옆에 바로 눈으로 덮인 봉우리가 몽블랑인데요. 진짜 한 바퀴 삥 둘르면서 여러 각도로 보고 있네요. 몽블랑은 프랑스어로 눈으로 덮인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몽블랑이라는 메이커 마크를 보시면 눈에 덮인 봉우리를 형상화해 놓은 거라고 해요. 온갖 역경을 다 헤치고 이 마지막 계단만 잘 넘으면 뭔가 끝이 보일 것 같아요.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이제 제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락블랑에 거의 다 와가네요. 지난 4월 어느 날 뚜르드 몽블랑을 알게 되면서 무료하던 제 삶에 두근거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임을 알고 있었기에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준비하던 3달 동안 제 삶 자체에 큰 동기부여를 주었고 이는 여행 준비만이 아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여행이라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 에너지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두근거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항상 웃을 순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더 못 내딜 정도로 힘든 순간도, 한정된 환경 속에서 겪는 수많은 불편함도 있었지만 이런 순간마저 즐기고 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떠났던 이 여정에 대해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도 저런 여행을 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사람들을 위해 제가 했던 여행들을 공유함으로써 두근거림과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 훗날 뒤돌아봤을 때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살 것입니다. 길었던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잠깐 찍어놓은 영상을 토대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잠시라도 두근거림을 가지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영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여정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설레게 할 다음 여행지로 가져가시죠.